네, 이번 시간은 토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소의 평형인데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이번에는 시소의 질량이 이제 5kg짜리 주어진 문제고요. 동일한 문제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소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엄마가 왼쪽 방향에서 타고 있을 때 아래 방향으로 500N의 무게가 작용하고 아들은 아래 방향으로 250N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받침대가 여기에 이제 있고요. 엄마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냐면 이 막대 시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엄마의 토크는 작용하는 힘 500N 곱하기 그때 거리가 1.5m니까 계산하면 750Nm 이렇게 토크가 작용할 겁니다. 아들은 어느 방향이냐면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할 거고요. 거리가 먼저 작용하는 힘 250에다가 거리가 x로 얼마인지 모르죠. 이걸 구하는 문제일 텐데 이때 아들의 토크와 엄마의 토크가 같아야지만 평형을 이루게 돼서 이제 아들은 시소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3m 떨어져 있더라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받침점에 대한 엄마에 작용하는 토크의 힘은 750Nm, 아들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되냐? 3m 이런 거고요. 받침점에 작용한 수직항력은 얼마이냐? 라면은 엄마가 누르는 힘 500에다가 아들이 누르는 힘 250을 더해서 750이 작용하는데 이번 시소의 질량까지도 나와 있어요. 시소의 질량은 어떤 한 지점에 이제 뭉쳐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역학적으로 작용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찾아낸 과학자들이 계산을 할 때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질량 중심은 막대기의 정 가운데 지점에 여기서는 받침점이 질량 중심점을 받치고 있다라는 문구가 없지만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질량인 5kg, 그러니까 무게가 50N이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힘이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받침점이 시소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힘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800N의 수직항력에 작용하더라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제 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무게가 3kg이 이렇게 나는데 무게는 30N이고 질량이라고 해야지 옳은 편이겠죠. 질량이 3kg인 막대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받침대 O점과 P점에 작용하는 힘은 두 군데 이제 받침대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알짜임이 제로인 경우랑 알짜임이 제로가 되면은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지해 있어도 제자리에서 회전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하는 토크의 모든 합력 토크를 모든 합한 값도 제로가 돼야지만 제자리에서 완벽한 평형을 이루더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이런 단계별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모든 힘을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를 해서 합력이 0이 되는 식을 세우는 게 이제 알짜임이 제로인 경우를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돌림힘 합력이 제로가 되도록 식을 세운다. 이게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겠죠.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표현한다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받침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 O 지점에서는 받침대가 막대기를 떠받치는 힘이 작용해서 요거를 떠받치는 힘을 F0라고 하겠습니다. F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막대기의 질량 중심이 3kg이니까 정 가운데 지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30N의 무게가 작용하겠죠. 전체 길이가 6m이기 때문에 3m인 딱 가운데 지점에서 무게가 30N이 작용하더라 라는 거고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P 지점에서는 또 수직항력인 FP가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질량이 3kg짜리 무게가 아니구나. 이게 화면이 진해져서 안 나오는데 요 상자의 질량 2kg짜리예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 표현을 했더니만 4개의 힘이 나왔죠. F 제로 30N, FP 20N 이렇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로 요 알짜임을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위쪽으로 가리키는 힘 F5는 플러스,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30N이 마이너스 30, 위쪽으로 FP,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0, 요 더한 게 제로가 돼야지만 알짜임이 0인 상태인 거죠. 두 번째, 토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받침점이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어디 한 군데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도 되거든요. 계산하기 편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O 지점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전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고정된 지점이니까 F5라고 하는 요 힘은 이 막대기가 회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30N에 의해서 막대기는 이쪽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겠죠. 이때 토크를 계산하면 힘 30에다가 거리 3m니까 90Nm라고 하는 토크가 작용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FP라고 하는 요 힘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겠죠. 이때 토크를 계산하면 거리가 4고 힘이 FP니까 4FP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요 물체의 힘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총 5m 떨어져 있고 20 힘이 작용하니까 100Nm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놓고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요 90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 위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4FP,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100. 요 토크를 더한 게 다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P점에서의 수직항력 FP는 47.5가 될 거고, 이 47.5를 계산한 거를 첫 번째 식에다 넣게 된다 그러면 F5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2.5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O점과 P점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합력은 물체의 무게와 같다. 아닙니다. 물체의 무게는 2kg이어서 20N인데 두 개 합치면 50N이어서 틀리겠죠.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냐? 중앙에 있습니다. 정 가운데. 그 다음에 5점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F5를 얘기하는 거죠. 2.5N이다. 계산을 해서 구했습니다. 받침점 5점에 대하여 5지점이 고정이 돼서 회전축이었을 때 벽돌이 있는 곳에서의 돌림의 크기는 계산을 했죠. 100Nm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제인데요. 철수가 이제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요 어깨 부분이 이제 고정점이고요. 아래 방향으로 20N을 작용하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할 거고, 무게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수평 상태가 되려면 이때 토크랑 이때 토크가 같아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먼저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구하기 전에 이 물체의 무게를 X라고 하겠습니다. X. 그러면 왼쪽에 있는 토크는 얼마냐면 거리 2 곱하기 무게인 2X인 거고, 오른쪽의 토크는 힘 20에다가 거리를 2L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2L, 여기는 L, 둘 다 X가 되어버렸어. 2L, X.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지만 평행을 이루겠죠. 그래서 약분하게 된다 그러면 따라서 X는 10N이 되는 거니까 무게가 10N이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아래 방향으로 10N이고 힘으로 20N을 누르고 있으니까 이 어깨 부분은 얼마만큼의 힘을 작용받고 있느냐? 30N이 작용받고 있고 고스란히 그거를 떠받친 수직항력으로 된다라는 거죠. 30N이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요. 무게가 200N인 간판이 있고요. 그 위에 500N이 이제 물체가 올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지점에 나사로 박아놔가지고 이 나사가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대요. 어떻게 이쪽 방향이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줄로 연결해서 장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더라. 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돌출 간판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형을 이룰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R자 힘이 제로인 거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토크가 다 합쳤을 때 제로가 되더라라는 걸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토크 쓰는 게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러려면은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X축과 Y축 방향으로 이제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R에 작용하는 힘의 Y축을 RY라고 하고 X축으로 작용하는 거를 R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력의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를 TY, 이쪽 방향 X축으로 작용하는 거를 TX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합쳤을 때 본래의 R과 T의 힘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때 R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 각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RX와 RY로 놓을 텐데 장력 같은 경우 T 장력 같은 경우는 사이 각도가 30도가 나오니까 TX부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X는 X축 방향인데 지금 TX하고 T 장력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요게 빗변 TX가 밑변이고 중간에 사이각이 꼈죠. 그러면은 코사인 관계를 나타내고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값인 TX는 요거 T를 이항시켜 T 코사인 30도 그래서 이 친구 대신 T 코사인 30도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TY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T라고 하는 요 빗변하고 그 다음에 TY라고 하는 녀석을 연결하게 된다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빗변분의 높이 요게 TY 값이랑 똑같으니까 빗변분의 높이인 거는 사인 관계인 거죠. 사인 30도는 빗변 T분의 높이인 TY가 돼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TY는 이항시키게 되면 T 사인 30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 요거의 값은 T 사인 30도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R자 힘이 제로인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축 방향의 힘들을 두 개를 찾아내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 X축인 RX인 값하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T 코사인 30도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요 값이 더했을 때 제로인 거죠. 오른쪽 방향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나눠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윗방향을 플러스로 놓게 된다면 왼쪽에서 쭉 보게 되면은 RY 그 다음에 얘가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500N이 작용받을 거고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지점에서 무게가 200N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200N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맨 끝에 TY가 있죠. 그런데 TY를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된다면 플러스 T 사인 30도 요 값이 또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토크에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요 맨 끝 지점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500N에 의해서 토크가 이쪽 방향으로 생길 거고 그럼 토크를 계산해 보면 500 곱하기 거리가 2m니까 1000N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00N에 의해서 토크가 생겨서 200 곱하기 거리가 정 5m의 정 가운데니까
2.5m가 돼가지고 500N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ty 요거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생길 거니까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토크는 요 값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거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했을 때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500 플러스 5t 사인 30도 요 값도 제로가 돼야 되더라 하는 내용이죠. 어디가 빼먹은 게 없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 이제 요 세 가지를 연립방정식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장력은 600N이 나오고요. 그래서 Rx도 계산할 수가 있고 Ry도 계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R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놔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